이번 에피소드는 11년 전 술약속을 취소하는 정우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친구들이 정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 프롤로그였는데요. 당시 정우는 다은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온 신경이 그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들뜬 친구들은 술약속까지 깨버린 정우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우선 병무가 쟤는 왜 맨날 지 맘대로야 라는 불만이 가득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평소 병무가 정우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사가 아닐까 하네요. 이어서 민수는 정우가 다은이에게 미쳐서 친구들은 보이지도 않는구나 라는 푸념을 쏟아냅니다. 민수 역시 정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보인 이 두 사람의 반응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우와의 갈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갈등의 꼴이 커진 시점은 박다은이 나타난 직후부터가 아닐까 하네요. 다은이는 정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을 반짝이며 꼬리를 쳤습니다. 이건 아마도 정우가 주인집 아들이어서 더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인데요. 공교롭게도 다은이가 이사온 곳은 무천가든 2층이었습니다. 다은이가 꽃뱀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정우와 사귀게 된 게 그냥 좋아서만은 아니었던 거라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제가 박다은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서입니다. 다은이는 박형식과 처음 만나는 봉사활동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번호를 교환하거나 둘만의 교감이 이뤄졌겠죠. 이 상황은 100% 다은이가 유도한 것이었고 여성 편력이 심했던 박형식은 얼씨구나 미끼를 물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은이는 왜 자기보다 나이가 2배는 많아 보이는 아저씨에게 호감을 보였던 걸까요? 참고로 이때 이미 그녀는 정우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남자, 그것도 돈 많은 아저씨에게 관심을 보인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은이의 경제 사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무천가든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양부모의 부재는 누가 봐도 어려운 가정환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창 외모 꾸미기에 바쁜 나이에 다은이는 돈이 필요했겠죠. 물론 다른 이유에서라도 돈이 필요하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원조교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했죠. 다은이는 바로 이 원조교제는 목적으로 박형식을 유혹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다은이가 박형식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누군가 보게 되죠. 그건 다름 아닌 덕미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번의 프롤로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우가 술약속을 취소하고 돌아서자 덕미의 표정도 다른 친구들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은이 때문이란 사실에 그녀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지고 말죠. 이쯤에서 우리는 이번에 프롤로그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밤 벌이진 비극의 시작은 다름 아닌 박다은 때문이란 거죠. 그날 약속에는 다은이도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우는 다은이와 함께 창고로 가기 위해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죠.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본 그녀는 정우의 전화를 씹어버리고 어딘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고 친구들이 기대하던 술약속까지 깨버린 거였죠. 사실 다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들에게는 아무런 균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은이의 등장 이후 이들의 우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수능이 끝난 기념으로 약속했던 술파티가 깨져버리자 내재돼 있던 불만이 터져나오고 만 것 같습니다. 살얼음판 같던 이들의 우정이 마침내 갈라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영이의 꿈이 결혼이라는 소리를 듣자 병무와 민수는 열등감이 폭발하면서 이성을 잃고 말았던 것 같네요. 덕미 역시 정우가 다은이에게 미쳐있는 모습에 꼭지가 돌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영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인연이 지금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보영이가 병무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잠자코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덕미 같은 사이코패스라면 그 참혹한 장면을 보고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겠죠. 결국 이번 프롤로그는 이 드라마의 제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한마디로 걸레였던 박다은이 죽일년이다. 참고로 박다은이 왜 백설공주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건 원작에서 박다은의 별명이 백설공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예쁜 외모도 한몫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녀가 연극에서 맡은 역할이 바로 백설공주였기 때문이었죠. 사실 연극제에서 백설공주에 내정된 인물은 덕미였습니다. 덕미는 어릴 적부터 연기에 소질이 있었기에 지금의 톱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였죠. 원래는 덕미가 맡기로 했던 백설공주 역을 전화군 박다은이 빼앗아 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박다은과 사귀던 박형식이 일방적으로 역할을 교체시켰던 거였죠. 원작 속 박형식은 병원장이 아니라 정우의 담임 교사로 나옵니다. 학교 선생이었던 그는 연극부 담임도 겸하고 있었는데 박다은의 부탁을 받고 백설공주 역을 교체해 주었던 것이죠. 원작 속 덕미는 이 때문에라도 다은이에게 엄청난 적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우와 사귀고 있는 게 더 화나는 일이었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제목에서 말하는 백설공주가 박다은인 것이죠. 그런데 드라마판에서는 연극에 관한 에피소드가 통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담임이었던 박형식이 병원장으로 바뀐 부분이 꽤나 큰 이유가 될 것 같네요. 게다가 아직까지도 덕미가 연극부였다는 떡밥이 전혀 풀리지 않았죠. 결국 드라마만 보아서는 백설공주가 누구를 뜻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은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간 상황이 아니기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죠. 보영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야 백설공주의 떡밥이 풀릴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하지만 다은이가 백설공주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 연극제 에피소드를 통편집하더라도 백설공주의 의미는 찾을 수 있습니다. 동화 속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죠. 박다은 역시 지금 백설공주처럼 죽은 듯 누워있는 중입니다. 다만 방부 처리가 된 상태로 말이죠. 원작 속 박다은은 박형식의 몽키 스패너를 맞고 즉사하게 되는데요. 박형식이 당황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창고에 숨어있던 수호가 그녀의 시신을 훔쳐갑니다. 수호단에서는 그녀를 지켜주려는 생각이었는데요. 수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보영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수호는 바로 몇 분 전 보영이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도 두 눈으로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보영이가 쓰러진 걸 보고 숨어있던 덕미가 튀어나왔는데 사실 수호 역시 창고에 숨어있던 거였죠. 수호는 보영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은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던 거였죠. 수호는 다은이의 시신을 온실 지하 자신만의 비밀 장소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섞지 않도록 정성스레 방부 처리까지 하며 10년을 지켜온 것이죠. 한 가지 소름 돋는 부분은 수호가 방부 처리를 할 수 있던 이유가 이미 공개되어 있었단 사실입니다. 형구탁의 집에는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나 볼 수 있는 나비 표본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벽에 걸려있는 액자 속 나비 표본들을 보고 취미가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좀 더 나아가 생각해보니 나비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부 처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솔직히 경계성 자폐아인 수호가 방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평소 형구탁이 나비 표본을 방부 처리하는 걸 보아왔거나 본인이 직접 해왔다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죠. 작가님이 이런 힌트를 드라마 속 곳곳에 숨겨놓았다는 걸 알게 되니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